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오늘은 주식 상승 패턴 중 꼭 공부해 놓으셔야 할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렴과 확장의 개념을 익히기 좋은 패턴이면서 실제 매수 매도의 적용이 빈번하고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깔끔하기 때문에 꼭 익히셔서 성공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삼각 수렴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은 일정하게 하락하면서 저점은 동일하게 가격을 유지하는 하락형 삼각 수렴 패턴과 이와는 반대로 고점과 고점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저점과 저점은 일정하게 상승하면서 수렴하는 상승 삼각 수렴 패턴, 또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고점은 하락하고 저점은 상승하면서 센터 지점에서 수렴하게 되는 대칭형 삼각 수렴 패턴으로 크게 이 세 가지 모두를 삼각 수렴 패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종목에서 삼각 수렴 패턴의 모습을 찾아보고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매수 또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2005년 7월의 모습입니다. 고점은 유지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삼각 수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의 삼각형을 실제로 또는 마음으로 그린 후에 캔들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했으면서 차트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의 장대 양봉 갭자리와 같은 중요한 지점 또한 더 밀리지 않고 저점을 올리면서 지지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므로 충분히 매수를 고려할 만한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셨듯이 매수 이후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후 고점과 저점이 벌어지는 역삼각형의 모습과 음봉이 많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의 조짐까지 보이므로 매도 또는 적절한 눌림을 기다린 후에 추가 매수의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차트에서 삼각 수렴 형태를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2015년 초입이라고 가정한다면 직전 차트의 모습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삼각 수렴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전반에서 지금 자리가 지지가 단단한 자리인지 또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지는 않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매수를 노릴 만한 지점인지 또는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예상하고 삼각 수렴 자리를 상단 돌파하는지 또는 하단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매도, 매수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물론 유념해야 할 점은 삼각 수렴이 상승으로의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각 수렴은 상승과 하락의 힘이 응축된 후에 일정한 방향을 강하게 잡겠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코스닥 차트처럼 과도하게 고점에서 형성되거나 저항이 많은 자리에서는 진입에 주의를 하셔야 하며 특히 삼각 수렴의 하단 자리를 깨고 흘러내릴 때는 꼭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삼각 수렴에서 저점이 올라가는 것이 고점이 내려가는 패턴보다 더 좋다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래도록 관찰하면서 검증한 결과 누가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결론 낼 만한 상관관계는 찾기 힘들었으며 차트 전반에 걸쳐서 추세와 지지 저항 관계를 통해 매수가 유리한지 매도가 유리한지의 예상 시나리오를 짜면서 차트 추세를 관찰하면서 삼각 수렴 상단 돌파 시 매수 또 하단 돌파 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효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현대차와 넷마블을 차트 전반적으로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초 역사 고점을 찍은 후 코스피 대형주들과 같이 1년이 넘도록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모습을 보시면 21년 초반 강력한 갭 상승 그리고 이 자리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따라주었다면 지속적인 우상향도 가능했으나 추가 상승하지는 못하면서 강력한 지지라인 또한 붕괴되면서 계속 하락해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지라인이 붕괴 이후에도 재돌파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하락 가능성이 크므로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좋은 판단이었으며 다만 긍정적으로는 최근 들어 바닥을 딛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로 많은 저항 매물이 있고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볼 때 고점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파동이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긴 시간을 두고 보시면 만약 물리신 분이라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넷마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넷마블은 코로나 이후에 게임주 테마가 형성되면서 하락 추세를 뚫고 단기간에 2배의 수직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직전 역사 고점을 제대로 뚫지 못하면서 또 다시 뚫기 위한 움직임도 제대로 없이 탄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게임 테마가 약해지면서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와 같이 이전 급락한 언덕자리 또 이를 돌파한 자리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지의 모습은 보여줬지만 강력한 재상승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주가가 수렴된 이후에 주가가 위로 올리지 못하고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마지막 지지 라인까지 붕괴되면서 단기간에 반토막이 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을 한다든지와 같은 강력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차트상으로 볼 때 뚜렷한 상승세가 보이지 않는 막연한 상황으로 생각되며 다만 역사 고점을 수직 하락으로 만든 점 등을 볼 때 재무가 크게 훼손되어서 거래가 중지되는 등의 우려가 없는 이상은 더 강력한 하락세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시다면 오래도록 묵혀두시면서 게임 테마가 형성되기를 기다리며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정도의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수 후 현재 보유 중에 있으며 최근 삼각 수렴의 모습을 띠고 있는 조선선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월 조선선제의 극히 저평가 재무구조와 또 급상승 이후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찍었다는 확신으로 매수를 했었고 약간 더 눌림은 있었지만 다행히 최근 유보율이 높은 저평가 종목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급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선명한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여러 고점에 막혀 추가 상승은 다소나마 힘겨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 저항대를 뚫으면 단기간 내에 추가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지지 라인이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매도하여 수익을 챙길 예정입니다. 조선선제의 경우 한 차례 큰 파동이 나왔고 역사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으며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은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매수 종목 추천은 아니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삼각 수렴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 또한 매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차분남이었습니다.